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동현입니다. 오늘 제가 풀이할 문제는 K와 2014 고등부 4번으로 나온 안전한 비상연락망이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문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정점 N개, 간선 N개를 가지는 그리고 간선에 가중치가 있는 양방향 그래프가 주어지면 각 간선에 대해서 그 간선만 그래프에서 제거했을 때 그 그래프가 갖는 미니멈 스패닝 트리, 즉 최소 미용 신장 트리의 모든 가중치의 합을 그 간선마다 다 구해주면 됩니다. 단 어떤 간선을 제거했을 때 더 이상 MST가 없게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N과 M의 제한을 보면 각각 10만, 30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뭐 N, M 이 정도보다는 빠르게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테스트를 풀기 위한 풀이는 별로 전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니 생략을 하고 바로 전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 관찰을 하면은 우선 이 그래프가 주어지면 그리고 그래프에는 같은 정점선을 있는 간선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중치는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MST를 아무 간선도 빼지 않은 상태에서 MST를 아무거나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그거를 빨간색으로 그린 이 4개의 간선이 현재 MST에 속하는 간선이고, 그리고 파란색은 간선들은 나머지 MST에 속하지 않는 간선들입니다. 여기서 MST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아무 것이나 잡아도 일단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경우 각각에 대해서 문제의 답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선 MST에 안 속하는 간선에 대해서는 답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간단하게 원래 MST가 답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도 맞습니다. 즉 MST에 속하지 않은 모든 간선에 대해서는 원래 MST의 가중치 합을 구해서 찍어주면 됩니다.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 간선을 그래프에서 제거했다고 해도 MST를 구하면 똑같이 이게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얘를 뺐을 때 원래 MST와 다른 MST가 새로 구해지게 된다면 얘를 추가해도 어차피 얘는 원래 MST에 없었기 때문에 그 MST를 취하면 원래 MST와 다른 새로운 MST가 전체 그래프 MST가 된다는 것인데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도 모순이겠죠. 그래서 MST에 속하지 않는 간선은 원래 MST의 가중치의 합을 다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문제는 MST에 속하는 간선에 대해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인데요. 일단 원래 MST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 3과 5를 있는 가중치 3짜리 간선을 지웠을 때는 원래 MST에는 얘가 속해 있었는데 얘를 지우고 나면은 새로운 그래프 MST는 얘가 지워진 대신 뭔가 새로운 간선이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MST가 답이 아닌 것은 일단 알겠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MST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지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결국 원래 MST를 이제 빨간색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매우 대충 그리면 이렇게 현재 제거하고 싶은 MST 위에 간선이 있고 이 간선을 기준으로 MST가 두 부분으로 나뉘었겠죠. 그럴 때 이 간선을 지웠다고 하면은 새로운 MST는 나머지 간선들은 원래 MST에 속한 간선이었으니까 그대로 다 남긴 다음에 여기서 두 컴포넌트 사이를 잇는 파란색 간선 중에 하나를 골라서 잇고 싶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되면 또 트리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트리 중에 새로운 MST가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 가정은 실제로도 맞는 가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두 컴포넌트로 나뉘었을 때 파란색 간선 중에 서로 다른 컴포넌트 두 개를 잇는 간선들을 골라서 그 중에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을 골라서 넣게 되면 이것이 이 간선을 제거했을 때 MST가 됩니다. 이 사실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어려워 간단하게만 증명해보자면 이제 MST를 구하는 알고리즘 중에 프림 알고리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이에요. 크루스칼의 알고리즘은 그 작동 방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간선을 가중치가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정렬해 놓고 가중치 순서대로 간선을 하나씩 보면서 이번에 추가하려는 간선이 새로 그 현재까지 만들어진 미니멈 스패닝 포레스트에 새로 들어갔을 때 사이클을 형성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사이클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넣어줍니다. 그래서 정렬된 간선 간단하게 말하면 정렬후 일종의 그리디 알고리즘을 쓴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분명히 정당한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 MST를 이제 크루스칼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낸 MST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과정 중에서 얘가 어떤 간선이 추가가 된 시점이 있겠죠. 그런데 이 간선만 빼놓고 나온 그래프에서 크루스칼을 다시 돌린다고 하면은 이제 알 수 있는 점이 일단 MST에 원래 들어가 있던 다른 간선들은 크루스칼을 얘만 빼고 돌렸을 때도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를 넣었을 때도 얘를 넣었을 때 들어가고 얘를 안 넣었을 때 안 들어간다라는 게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트리를 그러니까 포레스트에서 그러니까 모든 정점이 다 따로 떨어져 있는 포레스트에서 트리 하나로 합쳐나가는 과정인데 얘가 없어졌다고 해서 원래 들어가던 가중치 1과 가중치 2의 간선이 원래 들어가는데 갑자기 안 들어가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결국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어떤 과정을 생각해보면은 이 원래 결과로 나와야 하는 MST에서 얘만 빠진 꼴이 됐으니까 나머지 간선들은 모두 원래대로 잘 들어가고 결국 새롭게 하나가 들어가야지 트리가 완성이 될 텐데 그때 가장 이 컴포넌트와 이 컴포넌트를 이어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간선은 이 파란 간선들 중에 파란 간선들 중에서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이 먼저 고려가 되겠죠. 왜냐하면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그렇게 작동하니까요. 그래서 이 간선이 골라지게 되고 원래는 이 빨간 간선이 있었어서 얘는 MST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없기 때문에 이 간선이 MST에 대신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간선들은 모두 원래대로 빨간 간선이 들어간 상태에서 알고리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바뀌냐면 MST가 결국 그래프에서 MST를 찾은 다음에 MST의 각 간선에 대해서 이 간선이 빠졌을 때 나를 대체할 파란 간선들 중에 가중치가 가장 작은 간선이 무엇이냐를 모든 빨간 간선마다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빨간 간선으로 이루어진 MST를 그냥 하얀색으로 그린다고 하면 이 파란색 간선들은 각각의 파란색 간선들이 어떤 MST 상의 간선들을 대체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 답은 너무 당연하게 이 파란 간선이 있는 U와 V를 MST 상에서 있는 경로가 유일하게 있으니까 그 경로상의 모든 간선에 대해서는 얘가 이 간선이 지어졌을 때 이 파란 간선이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U, V 경로상에 없는 하얀 간선을 지우면 이 파란색 간선은 여기에 연결성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결국 MST 상에 이런 MST 상에 속한 간선들이 있으면은 각각의 파란 간선은 U, V가 있으면은 이 경로상에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은 나의 가중치를 이 세 개의 간선이 나의 가중치를 고려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각 간선이 골라야 하는 것은 결국 이런 파란 간선들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여러 개의 파란 간선들 중에서 나를 지나는 간선들 중에 최소 가중치를 갖는 파란 간선이 무엇이냐를 모두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까지 설명드린 MST 상에서 파란 간선들을 경로상에 열심히 정보를 업데이트해주고 각 간선별로 내 경로 위에 놓여있는 파란 간선 중에 가중치가 제일 작은 게 뭐냐라는 문제를 나이브한 방법보다 빨리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설명해드릴 방법은 그 중에 2가지이고 나머지 방법들은 이제 혼자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방법은 헤비 라이트 디컴포지션이라는 기법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결국 헤비 라이트 디컴포지션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트리가 있을 때 트리를 경로 여러 개로 쪼개는 방법입니다. 이제 트리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트리가 있을 때 이제 트리상의 모든 엣지를 헤비 엣지라는 것과 라이트 엣지라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두껍게 칠한 엣지가 헤비 엣지가 되고 그 외 엣지는 라이트 엣지가 됩니다. 이제 헤비 엣지와 라이트 엣지로 트리를 나누는 기준은 이제 이 전체 이미 루트에 대해서 루티드 트리라고 할 때 이미의 서브 트리의 루트에 대해서 나의 사이즈와 내 자식들의 사이즈를 비교해 봤을 때 자식들 중에 나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브트리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인데 내 서브트리 중에 하나가 과반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은 나와 그 자식 간에 헤비 엣지를 이어주게 되고 그게 아닌 자식들에는 모두 라이트 엣지를 이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헤비 엣지와 라이트 엣지를 이어주고 이제 연속한 헤비 엣지를 하나의 일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어떤 성질을 찾을 수 있냐면 라이트 엣지는 어떤 정점에서도 루트까지 전체 트리의 루트까지 타고 올라갈 때 만나는 라이트 엣지의 개수가 오더 로그 n개입니다. 왜냐하면 나에서 타고 올라가는 엣지가 라이트 엣지라는 것은 내 사이즈가 내 부모의 사이즈에 과반이 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은 라이트 엣지를 한번 타고 올라갈 때마다 서브트리 사이즈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전체 트리의 사이즈는 n이고 리프의 사이즈는 1이기 때문에 로그 n번만 타고 올라가면 라이트 엣지를 로그 n번만 타고 올라가면 전체 트리의 루트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결국
트리상의 임의의 경로는 x, y가 있고 x와 y의 최소 공통조상, 이걸 LCA라고 할게요. LCA가 있을 때 x에서 LCA까지 가는 경로와 y에서 LCA까지 가는 경로를 나눌 수 있는데, 이 각각의 경로는 헤비 엣지들은 모두 일직선으로 이어다갔기 때문에 최대 여기서 로그 n개의 조각으로 나뉘어서 총 오더 로그 n개 일직선 조각들로 임의의 트리상의 경로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일직선들을 세그먼트 트리 등의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뭔가 각각의 파란 간선이 있을 때마다 이 파란 간선, 이 구간에다가 이 파란 간선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주고, 이제 마지막에 할 일은 각 간선별로 나를 지나는 구간에 업데이트되어 있는 파란 간선들 중에 가중치가 최소인 게 얼마인가를 구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로그의 경로에 대해서 세그먼트 트리 각각에 대해서 이제 또 로그 n만큼의 연산을 쓴다고 치면은 총 오더 n 로그 제곱 내지는 뭐 n 로그 제곱 n 중 정도의 시간에 모든 해야 할 일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언 파인드를 이용하는 구현 방법이 있습니다. 유니언 파인드를 이용하는 구현 방법에서는 우선 파란 간선들을 가중치가 낮은 것부터 정렬했다고 할게요. 가중치 오름차순으로 정렬. 파란 간선. 그 다음에 파란 간선을 가중치가 낮은 것부터 순서대로 MST에 업데이트를 해줄 건데, 이제 어떻게 해주냐 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임의로 루티드 트리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U에서 D 간에 파란 간선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작은 것부터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경로상에 있는 것 중에 아직 나의 가중치로 업데이트가 안 된 애가 있으면 무조건 나를 쓰라고 업데이트하는 게 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냐면은 유니언 파인드 구조를 사용해서 한 번 업데이트한 간선을 다시 업데이트하지 않도록 최적화를 하는데, 처음에 그 덩어리가 다 각자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간선을, 그러니까 나와 어떤 경점과 그 부모를 잇는 간선에 대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두 덩어리가 있을 때 아래쪽 덩어리와 위쪽 덩어리를 합쳐서 아래쪽 덩어리의 부모 포인터가 위쪽 덩어리의 루트를 가리키도록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얘네 두 개를 합쳐주는 그런 식의 연산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 연산을 어디까지 해주면 되느냐, 이제 결국 U와 B의 공통조상, 최소 공통조상이 여기 있으니까 U와 B가 모두 최소 공통조상에 둘 다 도달했을 때, 그때까지 그냥 둘 중에 더 깊이가 깊은 쪽을 골라서, 깊이가 같다면 아무 쪽이나 골라서 U와 여기 부호를 합쳐주고 이제 여기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합쳐주고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와 여기를 합쳐주고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와 여기를 합쳐서
마지막으로 여기로 올라가고, 그럼 이제 둘 다 여기로 갔기 때문에 끝내고, 이런 식으로의 과정을 가중치 오름차순 정렬한 그 감소 순서대로 보면서 다 한 번씩 수행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의 시간 복잡도가 얼마가 되냐 하면은 오더 n 곱하기 유니언 파인드 작동 시간 복잡도. 인데 이 유니언 파인드는 구현에 따라서 패스 컴프레션과 렌트 컴프레션을 둘 다 수행했다 하면은 A, 함수의 역함수라는 엄청나게 느리게 증가하는 그 함수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들거나, 아니면 패스 컴프레션만 적용했을 때는 시간 복잡도는 로그 n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빨리 작동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왜 n이냐라는 거죠. 제가 아까 그 LCA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이 구현을 할 때는 LCA를 명시적으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 덩어리들을 합쳐 나가는 과정이 결국 어떤 코드를 짜면 어떤 코드를 외웠을 때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냐면, while u와 b가 다를 동안 u의 깊이가 b의 깊이보다 깊을 경우에는 u를 위해 분모 합쳐준다. else 어쩌고. 구현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u와 b가 다를 동안 계속 둘 중에 깊은 쪽을 골라서 나의 덩어리와 나의 분모 덩어리 사이에 있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단선에 대해서 나의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올라가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각 간선은 한 번 합쳐지면 더 이상 고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 n-1번 이런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그 u와 b가 다를 동안 이걸 계속하다가 u와 b가 같아지는, u와 b가 같다는 뜻은 결국 같은 덩어리에 모두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그때 과정을 종료하게 되면은 총 오더 n번의 합치기 연산만 하게 되어서 시간 복잡도가 n에 비례하는 시간 복잡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 예를 들어서 트리 LC를 명시적으로 구한 다음에 이 경로와 이 경로에 시작점에 간선의 가중치를 더하라고 넣어주고, 끝점에 이 간선을 더 이상 고려하지 말라라고 넣어준 다음에 아래쪽부터 순회를 하면서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최적화된 처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시간상 소개하지 않고 혼자서 생각해 보시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안전한 비상 연락망 풀이었습니다.